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글생글 424호가 나왔습니다. 자, 이번 주 커버 스토리 이동통신 30년입니다. 스마트 혁명. 이동통신이 도입된 지가 벌써 30년이 됐네요. 아, 오래됐군요. 네. 원래 1996년에 2G폰이라고 해서 CDMA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 전에 무슨 삐삐 아십니까 여러분? 삐삐 모르시죠? 삐삐까지를 다 포함한 그런 게 이동통신 30년인 것 같습니다. 커버 스토리를 썼습니다. 이동통신이 가져온 게 뭐냐, 이동통신은 어떻게 기술이 발전되어 왔느냐, 그런 게 관한 기사입니다. 한번 정리하시고 가지고 다니면서 4호면 꼭 읽어봐 주시기 바라고요. 자, 나중에 4호면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면 생글 논술 대회가 이제 5월 31일 날 생글 논술 대회라고 전국 최고의 논술 대회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아시죠 여러분? 원래 논술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논술이 교과서에서 주제를 좀 잡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쉬워지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뭐 지문이 좀 쉬워질 뿐 쓰는 건 어차피 똑같습니다. 그렇죠? 쉬워지는 만큼 경쟁은 더 세지겠죠. 그렇죠? 논술 뽑는 것도 예년처럼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한두 개 학교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논술 비중이 결코 쉬워졌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5월 31일 날 열리는 생글 논술 대회는 이런 트렌드 변화에 맞춘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요, 한번 응시해서 경험을 한번 쌓으시기 바랍니다. 이면에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자, 3번을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4호면 이동통신 30년입니다. 이동통신 30년. 자, 왼쪽 면에는 한번 보실까요? 왼쪽 면에는 저와 같이 일을 하는 신동열 위원이 쓰신 건데요. 이동통신과 관련된 각종 기술 이름들, 상식들, 용어들 알아둬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무어의 법칙, 황의 법칙. 그렇죠? 반도체의 집중도가 누구는 2배씩 는다, 누구는 그게 바로 는다. 우리는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황의 법칙은 우리나라 법칙이고요. 무의 법칙은 외국의 법칙이죠. 그렇죠? 우리나라 기술력이 훨씬 앞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의 법칙, 무의 법칙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가끔은 나와요. 그렇죠? 자, 오른쪽에 제가 쓴 건데요. 이제 이 이동통신 기술이 이제 하나의 기술인데, 인간과 문명, 기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문명이 이제 발전하려면 기술이 꼭 따라가야 되죠. 그렇죠? 기술이 없는 나라가 문명화될 수가 없습니다. 아프리카나 북한이나 그게 그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술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근데 인간의 본능인데 어떤 제도와 체제가 그 본능을 자극을 안 시켜줘요. 뭐냐 하면 사회주의나 북한과 이런 아프리카 같은 나라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인간의 본성을 자극하지 않아요. 왜냐? 재산권이 없거든요. 그렇죠? 개인이 해서 뭔가를 개발하려고 해도 내 것이 아니라는 그 이기심, 그렇죠? 이기심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이 없는 제도, 그런 것을 보장해주지 않는 제도 때문에 기술이 도처에서 개발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기술이 도처에서 개발되죠. 그렇죠? 하나가 잘 됐다 싶으면 그 다음에 또 치고 나오죠. 그건 뭡니까? 그렇게 개발시킬 자유를 주는 거죠. 개인들한테. 그 제도와 법,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난 60여 년 전에 그런 길을 선택을 했고, 북한은 그걸 전부 다 중앙 독재, 전체 1인 지배, 여기에 모든 걸 맡겼기 때문에 개인은 없는 거죠. 개인의 자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이 발전하지 않아요. 자, 정보통신기술, 이거 이제 빛의 속도로 이제 정보를 전달하는 거죠. 그렇죠? 정보가 빛의 속도로 전달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어떤 기술이 넘어가려면 그 산을 넘어가야 됐었어요. 그죠? 근데 그 산이 넘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특히 옛날에 무슨 제국, 로마 제국, 무슨 제국 할 때는 제국의 본토에서 전해 들어가는 정보와 지식이 얼마나 오래 걸렸겠습니까? 그죠? 말을 타고 가도. 몇 달 걸렸겠죠. 근데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한 1초, 2초 내지는 10초 다운받아, 길어봐야 지금 다운받아봐야 한
3분, 5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만큼 시간이 단축했다는 건 뭡니까? 그 남는 시간을 다른 데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모든 게 그렇습니다. 모든 기술이나 모든 산업, 모든 생산 이런 것은 얼마나 빨리 만들어내느냐, 잘 만들어내느냐, 그것도 날치기가 아니고 얼마나 빨리 잘 만들어내느냐 그 기술에 따라 10개 만들 걸 100개 만드는 거죠. 그죠? 그러면 100개 만들 때의 가격이 훨씬 싸지겠죠. 그러면 100명이 즐길 수 있는 겁니다. 그 제품을. 근데 비싸면서 10개, 100개 못 만들면 소수만 즐기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날의 자본주의는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대량 생산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게 자본주의의 특징이에요. 대량 생산. 옛날에 황제만 가질 수 있던 것, 이걸 요즘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황제만 말을 탔어요. 거의 좋은 말.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자동차를 아무나 타죠. 그렇죠? 입사하자마자 거의 사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자동차가 사치품이었어요. 냉장고 굉장한 사치품이었습니다. 카메라 말도 못하죠. 그렇죠? 전화기 백색 전화기 하나 있으면 그 집 굉장한 부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전화기 안 쓰잖아요. 그렇죠? 이동통신 쓰고. 이런 게 바로 기술의 힘입니다. 기술의 힘, 문명의 힘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동통신 이 기술이 안에도 그런 게 숨어 있습니다. 시간을 절약한다는 것, 정보를 빨리 전달한다는 것, 이건 곧 생산성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생산성이 좋다는 그 말은 잘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같은 시간에 북한은 아마 한 개 만들면 우리는 아마 수만 개 만들 겁니다. 차이가 확 나는 거죠. 그만큼 삶의 질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휴대폰이나 이제 첨단 기술이 되면은 있으면 이제 일자리가 빼앗긴다 또는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저기 버스 안내양이 있었잖아요. 버스 안내양 앞에서 이제 버스 여러분 모르겠습니다만 버스 이제 안내양이 있었어요. 뭐 돈 받고 태워주고 나가는 사람 돈 받고 또 안으로 밀어주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자본이 지금 사라졌죠. 그렇죠? 그런 자본이 사라졌지만 그분들이 어디 갔을까요? 그냥 굶어 죽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돈을 더 많이 주거나 더 깨끗한 거, 좀 덜 힘든 곳으로 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게 어디입니까? 무슨 삼성의 조립 라인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또 뭐 텔레마케팅 하는 분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업은 이렇게 대체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거는 없어지지만 그 사람이 거기서 땡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찾아갑니다. 시장에서는. 그렇죠? 여러분이 언니, 형이 실업 상태이지만 지금은 뭔가를 찾아가죠. 그렇죠? 맞는 걸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잡이라고 하는 게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기술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그 기술 발달로 해서 인간이 죽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그 있지 않았습니까? 기계가 사람을 죽인다고 그래갖고 영국에 기계 파기 운동이 있었어요. 기계가 정말로 사람을 죽였다면 우리나라는 망했어야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발달하기 전에 망했어야죠. 그렇죠? 전부 다 기계화되어 있는데 자동화되고 우리는 망했어야죠. 무엇보다 먼저 북한보다 망했어야 되죠. 근데 현실은 안 그렇다는 거.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기술은 새로운 잡을 만든다는 거예요. 보다 더 생산성이 높고 보다 더 월급이 높고 대체로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바닥에 올라와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옛날에는 3,000원이었는데 밑바닥이 지금 5,000원으로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좀 더 가면 10,000원. 그렇죠? 최저임금이. 이렇게 올라와 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근데 이제 갭이 위층하고 갭이 벌어지느냐 안 벌어지느냐만 중요한 거죠. 올라오는 건 사실이죠. 올라오는 만큼 여기도 더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올라오는 만큼 여기도 올라가겠죠. 그렇죠? 이걸 어떻게 줄이냐가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발전이 없었다? 그 말하면 거짓말인 거죠. 그렇죠?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보십시오. 우리 제가 여러분 학교 때만 하더라도 달라요. 그렇죠? 요즘 해외여행도 많이 가시고 뭐 쓰고 죽자는 것도 있지만 그것도 많이 나아졌죠. 네. 자, 육면, 양적 완화 뭐 이런 얘기 또 나왔네요.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8면,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세계의 경제를 바꾼 사건들, 인클로저와 재산권, 이게 그 유명한 이제 공유주의 비교. 목초지를 주인을 안 만들어 놓으면 목초지를 다 너나 소를 다 데리고 나와서 양을 다 데리고 나와서 목초지 풀을 다 먹어버리고 황폐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누군가를 딱 구획을 정해주면 관리를 하는 거죠. 그쵸? 오늘 뭐 요만큼만 먹이고 또 풀 만들게 하고, 또 여기 요만큼만 먹이고 풀 만들게 하고, 풀도 나게 하고, 또 전체적으로 요만큼은 원래는 쉬고 요거만 뜯어먹게 하고. 그쵸? 그러니까 재산권이 있느냐 없느냐, 개인의 재산권을 설정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게 자본주의의 시작이에요. 유명한 얘기 저기 이 공유주의의 비극이라는 거 한번 읽어봐 주시면 아주 경제를 바꾼 사건이었겠구나 라고 아마 느낄 겁니다. 소유권, 재산권, 토지 재산권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머니볼 경제학 이런 거는 여러분이 좀 읽어봐 주시면 왜 스타플레이어를 뭐 많이 주느냐, 또 어떻게 하면 스타플레이어 없이도 야구를 잘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야구 시즌이니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뒤로 가시고요. 자, 생글 기자들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찬반 토론을 했습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이라고 하시죠. 비트코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같은 화폐가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특정한 화폐인데 그걸 사용하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 금지시켜야 되느냐. 그래서 고등학생과 생글 기자와 대학생이 된 생글 기자, 고등학생 기자와 대학생이 생글 기자 이렇게 찬반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고, 이런 거는 면접이나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비트코인 이런 거는 대학 면접 백문백답이나 아니면 어떤 상식적으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봐서 딱 머릿속에 정리하시고 개념을 확실히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찬반은 어떻다라는 거. 자, 이렇게 이번 주는 생글 424호 자 해주시고요. 자, 늘 제가 강조합니다만 늘 갖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꼬깃꼬깃 적어서 책상에 또는 책가방에 갖고 다니시면서 읽는 거, 읽으면 복이 와요. 네, 다음 시간에 봐요.